최재천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무겁고 빵빵한 책들입니다. 정말 좋은 책들을 번역하고 출간해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언젠가 일본 책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책 고르는 요령 7가지 중에 하나. 번역서는 일단 믿고 사라. 그렇잖아요. 일단 미국에서 10,000권이 출간이 되면 한국어로 번역되는 건 불과 10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책 편집자들, 출판사들이 골라가지고 하겠습니까? 에이전트들이. 출판사들이 정성, 수고, 검증, 평가 과정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련히 알아서 번역자 고르겠습니까? 맨 처음 책은 시간의 탄생입니다. 맨 처음에 이거 이제 언론에서 소개한 책, 제가 서점에서 직접 고른 책이 아니라 언론 신간 소개해서 봤어요. 재밌겠다고 그러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버릇대로 신간 오면 휙 들쳐놓고 한쪽으로 빼놓잖아요. 책상에 이제 쌓아놓으면. 근데 너무 단답형으로 거의 사전식으로 돼 있어서 이랬어요. 대개들 신간 소개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책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사실 소개할 때 뭐 파고 분석하고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차를 보면요. 제1장 시간의 개념과 메타포, 제2장 시간의 상징과 신들, 3장 고대의 하루와 시간, 4장 기독교 시대의 시간과 시계, 5장 한 주와 요일, 6장 고대의 달력, 한 달과 한 해, 7장 기독교 달력, 8장 사계절, 9장 고대의 시대와 연대, 10장 기독교 교훈, 11장 축일, 축제 그리고 기념일, 12장 인생의 단계, 13장 시대와 시기, 14장 문화와 유적, 뭐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처럼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편집을 잘했는지, 이 저자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전혀 끊기지 않아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어려운 책입니다. 솔직히요.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몇 군데 읽었습니다. 사계절, 그 다음에 젊음과 노령, 인생에 비유한 단계들, 그 다음에 개념들, 그 다음에 달력 부분들. 늘 우리가 농담처럼 달력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캐사르가 몇 월 줄라이 집어넣고, 뭐 아우구스티스가 8월달 집어넣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1월 1일이 시작됐는지. 원래 한 해의 시작은 봄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불가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동지로 보거든요. 동지가 가장 밤이 긴 날이기 때문에 다음 날은 이제 드디어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맞잖아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굳이. 그러면 12월 23일이 1월 1일이 돼야 맞아요. 지금도 불교에서는 그래서 팥죽을 먹기도 합니다만 그런 개념도 있어요. 새해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1월 1일이 새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신입생들이나 신입사원들은 3월 1일이 새해가 맞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궁금한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토막 지식인 것 같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역시 대가들은 다릅니다. 대가들은 몰랐는데 이 알렉산더 데만트라는 분은 유럽의 저명한 고대사학자고 독일 출생이고요. 역사 세태, 문화 파괴, 역사 이론, 역사 철학, 과학사 여기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신 모양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그 글을 쓰시거나 그 다음에 강연을 하시거나 지적노동, 지식노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 분들, 쉽게 알리는 분들은 반드시 사놓으셔야 돼요. 반드시요. 명언 명구 사전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에요. 인용할 게 너무너무 많고요. 저도 군데군데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서요. 이런 겁니다. 1538년 8월에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달력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저 이거 접어놓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요. 우리 이미 달력은 노예가 돼 있어요. 연말에 달력 걸 때 생각해보세요. 해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새로 수첩장만 하죠? 새로 다짐하죠? 헬스클럽 새로 끊죠? 그 다음에 그 나이의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한 프로세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야 돼. 결혼해야 돼. 뭐 해야 돼. 대학 가야 돼. 달력은 노예가 돼 있습니다. 삶은 노예, 인생은 노예, 시간은 노예가요. 그게 속박되잖아요. 달력에. 몇 월에 뭐 해야지? 몇 월에 뭐 해야지? 몇 월에 뭐 해야지? 여름에 휴가 가야지? 특히 한국적인 일정들 있죠. 크리스마스네? 석가 탄신일이네? 다 달력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가 그 스케줄에 따라가요. 이미 삶이 규정돼 보입니다. 1538년 8월에 루트가 달력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 말은 선견지명으로 가득 찬 말이다. 오늘날 달력은 빵이나 꿀, 미네랄 아트 같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주말에 장보러 가야 되잖아. 시장, 지급일, 등록과 마감일, 계약과 유효기간 혹은 복역기간, 직무수행기간, 세금 납기일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지배한다. 금요일날 아파트 장터가 열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차장 쪽으로 그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장터가 들어와요.
저는 그걸 보고 날짜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또 일주일이 갔다는 걸 벌써 일주일 갔어? 그래요. 휴일로 일주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 보고 일주일을 따집니다. 그분들이 금요일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달력이 금요일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사과가 떨어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오뎅이 떨어지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를테면 저도 오늘이 25일인가요? 이렇죠. 뭐 25일 날 만기되는 세금 고지서들 자동차 할부금 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은행에서는 뭐 이자 또 내야 되는 날입니다. 딱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당신 이번 달 휴대전화 얼마 써가지고 얼마 남았습니다. 딱딱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지배를 하는 거죠, 달력이. 또 재밌는 게요. 계절은 농업을 지배해왔다. 영어 시즌은 프랑스 뭐라 그럽니까? 이거 SAISON 세종이라고 그럽니까? 에서 온 것이다. 후기 라틴어로 사티오, 즉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계절을 의미한다. 이는 계절을 위한 봄이다. 한 해 중 가장 최고 계절은 봄인데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정말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정말 연중 계절 중 봄이 한 해의 시작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후기 라틴어의 첫 번째에서 비롯된 프랑스의 봄 뿌랭 땅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프리문 템푸스라고 첫 번째가 프리문 템푸스, 그게 뿌랭 땅이라고 한 거죠. 첫 번째 봄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봄을 씨 뿌리는 시간으로 여기던 것에서부터 씨 뿌리다라는 뜻의 라틴어 세로 SER 세비 SEVI 사툼 이 사티오 혹은 세종이 됐고 영어로는 시즌이 됐다. 더 이상 고대처럼 봄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아직도 우리는 봄을 계절 시작이라고 여긴다. 왜 봄을 시작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는 현재도 유효하다. 군데군데요. 정말 이 자만에 가까운 이야기들, 청년과 죽음, 인생, 이것도 시간 아니에요. 그림 형제의 동화 인간의 수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동물에게 수명을 정해주고 공평하게 30년씩을 줬어요. 당나귀한테는 30년 주니까 당나귀가 저 30년 너무 길어요. 그래서 18년 뗐어요. 덜어줬어. 걔한테는 12년을 덜어줬어요. 18년만 살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원숭이가 요청했어요. 10년은 너무 길다고. 그래서 20년만 살게 한 거예요. 인간도 차례가 됐죠. 30년 주니까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당나귀처럼 일해야 되는, 당나귀 일하는 거니까 아까 18년 깎아준 거 있죠. 18년을 더 물어줬어요. 그 다음 이빨이 빠져서 물지도 못하는 개와 같은 삶을 12년 줬어요. 개 늙은 거 12년 다시 인간한테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세가 될 때까지 10년, 원숭이가 10년 포기한 거 그걸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년이 되면요,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게 변하며 멍청한 짓을 하는 바람에 아이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우화들을 또 군데군데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시간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고 시간의 역사는 어떻고, 이 짧은 책은 사실 다른 역사책에 비하면 작죠. 정말 내용 좋습니다. 풍성하고. 누군가가 동양의 시간관을 이렇게 한번 적었더라면, 제가 어릴 때 도올 김용옥 선생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는데요. 분도 출판사에서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 비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서양의 직선사관, 그 다음에 불교의 순환사관, 이 차이점을 읽고 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20대 초반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제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역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 사관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감히 단언한다면 그 이후로 읽은 시간에 대한 최고의 책입니다.